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선은 명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의미하고 있는지, 명제가 어떤, 명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더 나아가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거니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아름다운 산이다 라고 했을 때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명제라고 할 수 없죠. 집합은 그렇게 명백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여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명제는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뭐 식이라든지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명제와 같이 배우는 부분이 조건이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명제란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또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조건은 어떠한 미지수가 나오면서 그 미지수에다가 특정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될 수도 있지만 거짓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가 참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조건이 어떤 x의 값에 미지수에 값을 넣었을 때 참이 될 수도 있지만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이 될 때에 그 값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제가 참이 될 때에 값들을 모아놓은 모임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 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명제를 P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이 P에 대한 명제 P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집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자 P를 이용해서 씁니다. 표현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부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명제에 대한 부정. 그럼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제를 보통 P라고 쓴다고 했는데, 그럼 명제가 P인데 이 P를 부정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물결 표시를 해주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not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not P 또는 명제 P에 대한 부정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not P에 대한 진리집합도 똑같이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이라는 건 뭐뭐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P에 대해서 참이 되는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 P라고 했다면 P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합 P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자면 집합으로 봤을 땐 아닌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정을 의미하는 부분은 우리가 not P라고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그거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합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같다면 같지 않다, 크다면 뭐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꼭 넘어가야 되는 부정 하시는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nd, 한국말로 우리가 그리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집합 부분에서 and에 의미하는 게 교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로 의미하는, 그러니까 얘의 부정이라고 하시면 or 또는이 되는 거죠.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all, 모든, 그러니까 모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선택되는 것과 어떤과 모든이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부정은 우리가 모든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에 대한 부정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를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명제는 아주 기본적인 꼴로는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건 사실 가정이고요.
뒤에 나오는 건 결론이에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참이 되고 어떨 때 거짓이 되는지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예시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자, 사람이면 하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동물이다 결론이죠.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이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동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P의 진리집합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Q의 진리집합은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누구의 범주가 더 커요? 동물이 훨씬 더 범주가 크죠. 그러니까 Q가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P, 사람이 속해 있는 꼴이겠죠. 범주로 치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면 동물이다. 사람이면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동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명제가 이게 아니라 반대인 경우로 나왔다면 동물이면 사람이다라고 나왔다면 동물이 사람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죠. 동물 중에서도 사람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 속해 있으니까. 그치만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포괄된 범주가 넓은 거가 작은 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Q가 이렇게 큰데 그 안에 P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명제에서 Q이면 P다 이렇게 됐을 때 범주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갔을 때는 거짓이 되는 거죠. 왜냐? 동물이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참일 때 언제 참이 되느냐? 앞에 우리가 가정과 결론으로 봤을 때 P이면 Q이다일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P고요. 결론의 진리집합이 Q라고 했었을 때 누구가 결론이 훨씬 더 크고 그 안에 가정이 Q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때 참이 된다. 한마디로 어떨 때 결론의 범주가 더 클 때 결론이 더 클 때 우리는 참이 된다. 됐죠? 그래서 서로 둘이 같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둘이 같은 거여도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집합을 사셨죠. 서로 같은 집합은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고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게 훨씬 더 큰 범위라면 그거는 거짓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시고 그 진리집합이 누가 누구한테 속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됐겠죠?